정형외과에서 황인합니다. 오늘은 질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름철이 되면 질염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7월, 8월은 거의 이제 피크 시기죠. 그래서 처음 병원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질염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반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질염이 아닌데 질염으로 오인을 해서 자꾸 오시는 경우, 그리고 질염에 대한 뭐 인식 같은 거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질염으로 알고 있는 대표적인 증상들은 뭐예요? 분비물이 많아진다, 가렵다, 뭐 냄새가 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름철에 굉장히 증폭이 돼요. 여름철에는 왜 습하고 덥고 이러다 보니까 땀도 많이 흘리고 그래서 좀 오랜 시간 앉아있다 보면 축축하게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염 중에서도 특히 칸디다 질염 같은 거 쉽게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질염이 심하지 않아도 그 증상을 심하게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가렵다든지 짓무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빨리 찾아오기 때문에 막상 그 검사를 해보면 분비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불편감을 느끼시니까 일찍 병원을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질염에 대해서 이런 대표적인 세 가지 증상 외에도 외음부에 이제 뾰루지 같은 거 뭐가 났다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얼굴에 뾰루지 같은 거 나면 어때? 아, 내가 피곤하구나. 이게 뭐 관리가 좀 안 됐구나. 안 쉬고 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외음부에 뾰루지가 나게 되면 이거 성병인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뾰루지 같은 성병은 없어요. 뾰루지가 정확하게 정말 얼굴에 나는 거랑 똑같이 뭐 좁쌀 여드름 같은 거 생긴다, 그거는 성병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니까 오시잖아요. 이게 뭐 내가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병원 와서 확인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뭐 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게 면역력이 떨어질 때 그 외음부 쪽에 피부 쪽에 자잘한 스크래치 같은 것들이 생기면 평소 때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회복이 되고 없어지는데 본인이 뭐 느끼지도 못할 정도의 그냥 감각이니까 그런데 그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그 부위로 균이 막 침투를 해요. 그래서 안쪽에 이제 고름집 같은 거를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심할 경우에는 뭐 약도 드시고 뭐 바르는 것도 바르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심하지 않을 때는 그냥 뭐 여드름 올라온다고 이거 다 짜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그냥 가라앉잖아요. 그러기를 좀 기다리시면 돼요. 그런데 얼굴이랑 다른 거는 외음부 쪽에 나는 건 그 부분이 너무 부드럽고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공간이 많다 그래야 되나? 얼굴은 이렇게 피부 바로 밑에 그거잖아요. 뼈잖아요. 그런데 외음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피하 조직이 굉장히 이제 두툼하게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게 그 고름집이 생기면 이게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요. 커졌던 게 압박을 받으면 조금 더 빨리 그 쪼그라드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사라지는 데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 만지게 되거든요. 뭐가 났으니까 자꾸 찝찝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되는가 확인하고 싶고 이러니까 손으로 계속 만지세요. 그러면 거기에 재감염이 되고 또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병원 오시면 손을 절대로 대지 말라 그래요. 모르는 새에 없어져 있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 심한 경우에는 약 처방도 드리죠. 찔러서 이렇게 고름 같은 걸 빼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근데 그런 처치들은 혼자서는 하시진 마세요. 간혹 짜가지고 이게 골마서 오시는 경우 있거든요. 손을 대게 되면 손도 지저분한데 이 밑에 부분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감염이 돼가지고 더 안 좋아져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써서 거기를 굳이 보면서 짜지는 마세요. 그 조금 그러면 조금 내가 불편함이 있으면 병원 와서 확인하시고 필요하면은 약국만 해도 그대로 가라앉는 경우도 있고요. 용구 조금만 발라줘도 가라앉는 경우도 있어요. 정도에 따라서 이제 쓰는 방법이 다른데 찢어서 배농을 절개를 해서 배농을 해야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는 거. 그거를 내가 집에서 직접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 병원 가면 얼마예요? 이게 10,000원도 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와서 적절한 치료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질염에 대해서 이제 흔히 생각하시는 게 질염은 우리가 그냥 얘기를 하기로는 여성의 감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워낙에 많이 걸리니까. 많이 걸리고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 면역만 떨어져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흔하고 가볍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막상 염증이 걸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재발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처음 걸리셨는 분들 굉장히 충격이 큰 거예요. 내가 질염에 걸리다니 이러시고 병원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생각보다 성병이나 정말 이제 나쁜 균에 의한 거, 이거 뭐 나중에 골반염을 일으킨다든지 임신이나 출산에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균에 의한 감염은 굉장히 적고요. 검사를 해보면 이게 10%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균들이 나오는 분들은. 그런데 대부분은 뭐냐면 질내상제균에 의한 감염이에요. 내가 이제 질 안에 원래 가지고 있는 균들이 이게 뭐가 밸런스가 바뀌고 뭐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막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산부인과를 가다니, 내가 뭐 질염에 걸리다니 이러시면은 굉장히 마음에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오기를 꺼려 하셔서 병을 키우는 경우도 있고요. 오면서도 굉장히 주변 눈치를 보는 거죠. 혹시 동네 사람은 없는가, 엄마 친구는 없는가 이러면서 마스크 쓰고 이제 모자 쓰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학생도 걸려요. 초등학생도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내가 뭐 성생활을 잘못해서 뭐 남자친구가 뭐 바람을 펴서 이거를 직접 연관시켜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문제가 되는 균이 있다 이랬을 때는 물론 남자친구도 잡아서 치료를 해야죠. 그래야지 얘한테서 다시 올라오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같이 치료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검사를 했는데 90%의 경우에는 괜찮은 균이다. 이게 문제되는 균은 아니다. 근데 왜 자꾸 재발을 하는가? 저는 이거 평생 걸리나요? 이러면서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조금 그분은 정말 걱정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기랑 비교를 해드려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잖아요. 낫잖아요. 감기가 막 영원히 안 나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감기에 걸렸다가 나아도 또 걸릴 수 있잖아요. 질염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질염에 걸렸다가 나아도 내가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또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걸리면 그때 맞춰서 치료를 하시면 돼요. 비교를 해서 해드리자면 감기도 굉장히 심하게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질염도 심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감기가 심할 때 혹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게 감기가 아니고 뭐 폐렴이다. 증상은 뭐 단순하게 기침으로 나타났었지만 폐렴이다 이러면 뭐 입원해서 폐렴에 대한 치료를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도 골반염이 있을 때 그냥 질염처럼 단순히 분비물로 증상이 나타나시기도 해요. 초기 때는. 그러면 이게 골반염이다. 골반염으로 의심되는 균이 있다. 그러면 또 그 균에 맞춰서 치료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되돌릴 수 없는 어떤 변화를 초래하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골반염 같은 경우는 염증이 이제 심하게 오셔서 자꾸 반복이 되는 경우에는 좀 고생을 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기 전에 전조 증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비물이 많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불편하신 증상들이 있으면 이거를 참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심하지 않은 질염의 경우에는 저절로도 좋아지는데 좋아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다. 그러면 최소한 병원 와서 검사는 해보시고 의사랑 이제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할지 어떤 부분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정말 호르몬에 의한 분비물 같은 게 그냥 많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뭐 약을 써서 항생제를 써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해나갈지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질염이 아닌데 질염으로 치료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가려우니까, 나는 가려우니까 질염이에요. 그래서 질염 약을 받아서 계속 복용을 하시는데 좋아지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병원 오시는데 병원 와서 진찰을 해보면 그게 질염이 아닌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같은 여름철에는 습하고 그러니까 매운부 쪽에 습진 같은 것도 잘 생기고요. 뭐 곰팡이성 감염, 뭐 칸디다 이런 질염을 일으키는 감염이 아니더라도 뭐 어루러기 같은 거 이런 것들 생기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뭐 외음부 쪽이 계속 가렵다든지 뭐 사타구니 쪽에 착색이 된다든지 가려서 계속 긁게 된다든지 그런데 뭐 분비물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의 경우겠죠. 요즘은 제가 소음순 수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소음순이 가려워서 이거 이제 수술하면 해결되나요?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많이 받는 케이스들이 어떤 케이스냐면 소음순이 굉장히 두껍고 커져 있는데 이게 반복적인 피부염에 의한 건 거예요. 아토피 같은 거 있었던 분들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피부염에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외음부 전체가 붉게 변해 있고 피부가 계속 염증이 반복이 되니까 딱딱해져 있어요. 약간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듯이 딱딱해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염증이 오래된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이 돼가면서 그런 게 이제 반복이 되게 되니까 외음부도 딱딱하게 붓고 처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고 소음순도 굉장히 커지고 정말 처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해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냥 수술합시다 그래서 들어가 버리면 피부 자체의 염증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에도 문제가 생기기 쉽고요. 수술했을 때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염증이 해결됐을 때랑 염증이 해결되기 전의 상태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부어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했는데 이게 붓기가 다 깔아앉았을 때는 좌우의 모양 같은 게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저는 수술을 먼저 잡지는 않고 일단 치료를 해요. 약을 드시고 바르는 약도 좀 바르고 그러면서 이제 좋아지기까지 경과를 봐서 그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면 이제 필요한 경우에 수술을 하거든요. 이게 많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붓기만 좀 좋아져도 본인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돼서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셔도 돼요. 사실 그런 이제 붓기 같은 것 때문에 소음순이 커져 있는 경우에는 나는 소음순이 계속 가렵고 불편하고 이게 정말 문제 있는 소음순이다, 떼내야 된다,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수술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염증 자체를 해결하지 않고 소음순 수술만 해놨을 때는 또 그런 증상들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치료가 된 후에 소음순 수술을 하시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나서 내가 또 이제 피곤한 상황이라든지 습한 환경에 오래 있었다든지 그런 게 되면 외음부가 약하신 분들은 또 피부염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음순이 막 커다랗게 노출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불편함이 조금 적으실 수는 있겠죠. 그리고 외음부만 생기고 소음순 쪽은 이제 안 생긴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음순 수술하면 질염 안 걸리나요? 저는 그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오시는데 질염이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질염 걸리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왁싱을 하면 질염이 안 걸리나요? 왁싱샵에서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걸려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외음부에 대한 처치들 같은 경우에는 질염이랑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요. 생리를 할 때 소음순이 덜 스치고 덜 불편하고 생리대에 닿는 느낌이 없으니까 편하다든지 수술 후엔 그런 거는 있겠죠. 그리고 왁싱하고 나면 이제 혈관 없으니까 혈이 묻어서 불편하다든지 분비물이 그쪽에 묻어서 굽는다든지 이런 거는 없겠죠. 그렇지만 질염이랑 또 상관이 없거든요. 불편감 같은 것들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질염은 내 면역력의 문제와 관련이 더 되거나 아니면 이제 노출된 균에 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외음부에 하는 처치들이랑 관련이 없다고 자꾸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질염이 좋아지려고 수술을 해요. 이런 분들 아직 꾸준히 오시거든요. 그래서 현실은 이렇다. 당신 이제 수술을 해도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내가 소음순 수술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질염 외에도 있다고 판단이 되면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성관계 해본 적 없는 분들이 이렇게 오인을 하고 질염에 대해서 치료를 하다가 치료가 안 된다 이러면서 오시거든요. 질염이 아니고 내가 산부인과 가서 이제 보여주기가 너무 꺼려지는 거예요. 안 봐도 될 것 같고 저 약만 주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 간혹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이렇게 설득을 해서 한 번이라도 보자고 얘기를 해요. 분비물 채취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걸 안 하더라도 보는 거랑 안 보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진찰을 똑바로 받으셔야 돼요. 정확한 진찰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약을 드시거나 약이 필요 없으면 어떻게 관리하는지 조언을 들으시거나 단지 그냥 피부가 건조해서 혹은 너무 습해서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관리만 조금 잘해주면 그렇게 불편감들을 조금 해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왕 산부인과 가셨으면 전문의한테 가셨으니까 정확한 진찰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더운데 질염도 많이 생기고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잘 관리하시고 더운 여름 건강하게 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